예, 안녕하세요. 어제 19일자로 저 사람들이 안 하던 짓을 하는 것 같아서요. 갑자기 한국 뭐 제조 르네상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삽질하는 것 같아서 한번 씹어보려고 합니다. 예. 한국 제조업이 무서운 속도로 망가지는 것은 더 이상 논쟁의 여지가 없는 어떤 팩트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제조업은요, 연구개발, 생산, 유통, 수출, 수입, 또 AS 또는 뭐 법무, 회계, 세무, 컨설팅 등등 각종 사업 관련 서비스 이런 가치사슬 이런 걸로 아주 길게 넓게 형성이 됩니다. 가치사슬 쉬운 말로 하면 협력업체들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보면요, 제조업 일자리 10,000개 사라지면은 전후방 관련 업체 일자리 대략 한 14,000개 정도 사라지고요. 근데 서비스업 일자리 10,000개 사라져봤자 연관 일자리 고작 700개 사라진다는 이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자료 먼저 한번 소개드립니다. 제가 한국경제 문제점 분석한 이전에 여러 영상들에서 몇 번 사례로 언급했는데 가령 LG전자가 스마트폰을 한국 평택에서도 만들고요. 베트남에서도 만들어 오다가 평택 공장을 모조리 베트남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한국에서의 투자, 생산, 고용, 수출, 소득, 소비 이렇게 싹 사라지는 것이죠. 대신 베트남의 투자, 생산, 고용, 수출, 소득, 소비 증가하는 것이죠. 그 구체적인 숫자는 의미가 없고요. 이렇게 이전 효과는 일회성이 아니고 적어도 수년, 수십 년 지속되는 것이죠. 떠나는 기업이 LG전자 뿐이겠습니까? 가전수출 17% 급감했다는 것이 공장의 해외 이전 때문이라는 이 기사도 한번 감상해 보십시오. 이런 사례는 차고도 넘칩니다. 기업이 왜 떠납니까? 동가 홍상. 예? 제가 아파트 투자할 때 더 이상 강남 불패가 아니라 이제는 강남 필패라는 이런 영상에서 동가 홍상, 동가 강남이라는 개념을 소개하면서 분석을 했었습니다. 이번에는요, 제조 기업들에게는 동가 홍상, 즉 동가 한국 아니겠습니까? 같은 조건이면 한국에 있고 싶겠죠. 베트남보다는 아직은 한국이 인프라 좋고 노동인실도 좋고요. 언어, 풍습, 음식 다 좋은데 같은 값이면 웬만하면 한국에 있지 뭐 하려고 베트남으로 가겠습니까? 당장 베트남 갈라 그러면 이사 비용도 엄청 들 거 아닙니까? 이런 거 다 감수하고 떠나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익이니까 떠나는 것이겠죠. 왜 떠나겠습니까? 이걸 굳이 LG전자한테 물어봐야 합니까? 물어봐야 한다면 그건 완전히 또라이 인정하는 거겠죠. 고비용 제어 효율, 이 구조적 문제점이 개선될 희망이 없으니까 떠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비용 구조가 뭡니까? 고율의 법인세, 고율의 유류세, 고율의 이런 약탈적인 증권거래세, 유류세도 매우 약탈적입니다. 세금은 대표적 비용이고요. 높은 세금은 높은 생산비를 의미합니다. 덩신, 머저리 같은 탈원전 정책, 이것 때문에 지금 전력 수급도 불안할 뿐만 아니라 장차 전기료 인상 걱정까지 해야 합니다. 고임금 구조에다가 노동 조건은 거의 사회주의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세금 파먹는 버러지들이 사사건건 개입을 합니다. 생지랄질을 하고요. 노조들 파업질을 합니다. 노동법을 마치 형법처럼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걸핏하면 고용주 형사처벌을 한다고 지랄질입니다. 예. 제어 효율 구조는 뭡니까? 노동시장은요, 노동이라는 상품이 거래되는 곳입니다. 노동 공급이 노조들에 의해서 독과점 유사한 시장으로 지금 변질이 됐습니다. 그래서 효율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노동은 본질이 생산 요소일 뿐입니다. 그래서 노동 수요를 파생 수요라고 합니다. 독과점 시장에서 비효율적으로 구입한 이 요소를 투입해서 생산한 재화는 기업이 경쟁 시장에서 팔아야 합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기업에게 매우 불리한 게임 구조입니다. 이런 것은 떠나는 것이 정답입니다. 지금 그 노동운동은요, 근로조건 개선이 아니라 이념노조, 정치노조가 되어갖고 장래 정치 구더기가 되기 위해서 실전 투쟁 연습장 된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앞으로 절대로 제2, 제3의 삼성전자 같은 기업 나올 수 없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성장하는 기업이라면, 그래서 내공이 있는, 실력이 있는 기업이라면 더 크기 전에 해외에 나가서 거기서 성장하는 게 정답입니다. 한국에서 회사 키워봤자 죽고 나면은 최고 65% 상속세 강탈당하는데 왜 여기에 알짜 회사를 남겨둡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한국에는 부실 회사만 남겨두고요. 그래야 죽어도 강탈당한 재산이 없으니까. 알짜 회사는 상속세 없는 안전한 해외로 이전해 두는 게 스마트한 겁니다. 그래서 더 크기 전에 떠날 수 있을 때 떠나는 거죠. 한국 제조업 르네상스가 사기치고 삽질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사진 한번 보십시오. 예, 쭉 한번 보십시오. 제가 꼼꼼하게 정독했습니다. 예, 저지를 하느라고 이 세금 벌레들이 떼거지로 모여갖고 아가리로 똥 싸는 소리만 나불나불 하는데, 아무리 봐도 말이죠, 한국 제조업이 왜 망가지는지 원인 분석이 없습니다. 또는 그 원인 분석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그 원인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없습니다, 지금. 한국 제조업이 지금 잘 나간다면은 그럼 내버려 두고 저런 헛질을 할 필요 없는 거죠. 저지를 한다는 게 뭡니까? 지금 한국 제조업 문제 있다, 이거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두면 우리가 더 이상 사기질 못하겠다, 더 이상 사기가 안 통하겠다, 위기의식을 느꼈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문제가 무엇인지 제시하고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겠다, 이런 게 나와야지 최소한의 형식 논리에 부합이라도 하잖아요. 아무리 봐도 이런 건 없고요. 화려한 말, 듣기 폼 나는 번지르르한 말, 헛소리만 지금 나열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저런 거 안 하는 국가 어디 있습니까? 다 하잖아요. 30% 어쩌고 나불나불, 2배 늘리고 쭝얼쭝얼, 다 의미 없는 산수질입니다. 쇼질입니다. 저런 답안지는 더 이상 볼 것 없이 쓰레기통에 던지고 F학점 처리해야 합니다. 예. 졸업하고 싶으면 답안지 새로 써와야 됩니다. 어디에 얼마를 어떻게 투자할지는 기업이 가장 잘 압니다. 이들이 글로벌 전문가입니다. AI 분야에 투자를 하더라도요, 한국에서는 투자 안 하고 해외에 나가서 투자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해외에 투자하려는 기업을 한국에 투자하도록 하는 방안이 안 보입니다. 기업이 자연스럽게 글로벌 성장을 위해 해외 진출하는 것하고 한국이 투자 회피처가 되어서 한국을 탈출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은 해외 진출이 아니라 사업 지옥인 한국을 탈출하는 이것이 문제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즉, 사업 지옥 한국을 사업 천국 한국으로 바꾸는 방안을 기대를 하는데 이것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네. 지금 마기질하는 것들도 이 사실을 모르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면서도 손 안 대고 회피하는 거죠. 네. 그저 내년 총선용으로 개 돼지들 다시 속이기 위해서 사기질 다시 하는 걸로 저는 보입니다. 지금 눈부시게 화려하게 망가지는데 뭐 2030 헛소리 하고 있네. 그러면 2030년까지 너희들이 계속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에? 꿈도 야무집니다. 예. 노조 눈치 보는 것들이 노조 개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업 갈구고 대기업 돈 강탈하는 것에 희열을 느끼는 변태 브러지들이 제대로 된 산업정책 나오겠습니까? 사진 한번 감상하시죠. 예. LG전자, 한국의 자랑스러운 글로벌 대표 기업입니다. 예. 물론 삼성전자에 비교하면 구멍가게 수준이겠지만요. 예. 작년에 상속세 9천억 정도 신고 납부했답니다. 사상 최고치랍니다. 이런 기사 보면서 도대체 무슨 생각 드세요? 속 시원하세요? 예? 재벌들에게서 저 정도 뜯어내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금수저 갑부돈 강탈하니까, 그것도 법의 이름으로 강탈하니까 아주 기분 좋으십니까? LG가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최고급 일자리, 높은 임금, 4대 보험에, 법인세에, 부가세에, 각종 기부금에 직원들이
근로소득세나 투자자들의 배당소득세 이런 것들도 결국은 다 LG에게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원천적으로 돈 버는 것은 기업뿐이죠. 그래서 기업을 생산의 주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국 사회에 어마어마하게 공헌을 했는데 상속세를 또 저렇게 강탈하는 것이 과연 잘 하는 짓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현금 1조 원이요. 아무리 대기업이라도 엄청난 부담입니다. 이것을 개인이 어떻게 준비를 합니까? 적어도 수십 년간 평생 동안 현금성 자산으로 미리미리 준비를 안 하면 그룹 승계 날아갑니다. 네, 그룹 해체되는 거죠. 배당을 늘리면 배당소득세 천문학적 규모도 강탈당합니다. 네. 상속세 부담이 없다면 LG는 저 돈을 신산업에 새로운 성장 산업에 한국에다가 투자를 하겠죠. 오늘 투자를 해야 내일 생산을 하고 내일 일자리가 생기고 수출하고 소득이 늘고 그래야 소비를 할 수 있습니다. 소비는 곧 인생을 즐기는 거 아닙니까? 상속세로 강탈하기보다 투자를 장려해서 고용을 늘리고 국가 사회에 기여하게 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합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국가가 할 일입니다. 저런 마귀 같은 상속세 존재한다면요.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떠날 수 있을 때 실력 있는 알짜 기업은 다 모조리 탈출하는 게 맞습니다. 네. 황금알을 낳는 닭의 배를 갈라버리는 아주 멍청한 짓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전 영상에서요, 이런 여러 구체적인 데이터 가지고 많이 분석을 해둔 게 있으니까 한번 참고 바랍니다. 한국의 상속세는요, 사유재산 실질적으로 부정하는 역사상 최악질 마기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돈 없는 생명의 자유, 돈 없는 신체의 자유, 공허합니다. 있으나 말합니다. 그래서 생명권, 신체 자유, 재산권, 이것은 삼위일체라는 게 저희 주장입니다. 생명권만큼 중요한 것이 재산권 보장입니다. 어떤 애송이들은 말이죠. 기본권 제한할 때 재산권은 생명권보다 더 용이하다고 이렇게 사기를 치는데 제 눈에는 마귀 새끼들로 보입니다. 예. 요약하면은요. 상속세 폐지하고요. 약탈적인 고율의 세금 팍 낮추고요. 노동시장 개혁하고 그래서 사유재산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저비용 고효율 구조로 개혁하지 않으면 한국의 망가지는 행진 저는 계속되리라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